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도 전일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좀 극명하게 희비가 교차한 그런 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는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장 한번 판단해 주시죠. 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집곡주 이런 것도 이틀 때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우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S&P는 약세. 그래서 어저께랑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마 종목별로 보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거, 네. 하락폭은 어저께 대비 좀 줄어들면서 약간 변동성이 약간 줄어드는 그 정도 모습이었고요. 어저께 금값이 또 제법 많이 떨어졌고 유가는 올라갔었는데 오늘 그 유가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041달러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금값은 한 1,870달러, 어제는 1,850달러 수준으로 4, 5%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여전히 팬데믹 이후에 수혜주에서 뭔가 좀 경제활동 재개주 한 서너 달 만에 다시 듣는 이름 아닙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오늘 좀 올라가는, 어제 이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섹터별로, 네. 섹터별로면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에너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 섹터들이 주가가 다 올라가는 그런 확실히 모습이었죠. 이런 순환 매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재미가 없다, 얼마를 더 잃어야 되냐 이런 걱정들도 많으시고 하신데 앞으로 좀 순환 매장이 이어지겠죠? 물론 시청자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쪽을 많이, 소위 성장 섹터, IT, 재테크 관련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약간 속상하거든요. 이틀째 속상한데 지난주는 또 완전히 다른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을 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쉬는 것들. 네. 인생도 매번 말씀드린 똑같잖아요. 계속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비유해서. 네, 뭐 약간 쉬었던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다우 갖고 계신 분, 그리고 큰 전통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충분히 좀 구성을 갖고 계신 분은 좀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징들 바로 좀 몇 개 좀 보면은요. 유가가 좀 에너지가 반등하니까 쉐브론 이틀째 좀 반등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엑손보다는 쉐브론이죠. 왜냐하면 엑손은 이제 워낙은 더 컸던 기업인데 다우에서 밀려나면서 쉐브론이 지금 앞서 있고요. 항공주는 어제에 그렇게 큰 틀에 올라서 오늘 이제 다소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델타항공이 오늘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카니발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어저께 40%가 올라갔거든요. 네, 카니발 크루즈죠. 네, 오늘 한 13% 정도 오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급등했던 건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 있죠.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소위 빵 주식들 이런 거 대부분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이제 이후에서도 또 반독점 이런 것들 이슈가 되면서 오늘 한 3% 떨어졌고요. 페이스북도 한 4%, 2% 정도 떨어졌지만 양쪽 모두 어제보다는 좀 하락폭이 진정됐습니다. 어저께 이제 준비료가 20%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올해 들어서 한 600% 올랐을 겁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작년에 이맘때 저희 시청자분들, 보통 분들이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 일반 학생분들, 일반 보통 분들은 줌을 아시는 분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제가 뭐 세미나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교수님 뭐 줌을 하시죠? 딱 이런 게 줌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이제 튜터라고 하잖아요. 그 가정교사 이렇게 과외 선생님들도 보면 못하니까 다 그냥 줌을 하잖아요. 그렇죠. 화상으로. 네, 그게 다 일상화된 거죠. 그래서 여하튼 오늘 떨어졌지만 어저께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제법 7% 떨어졌는데요. 펠라톤이 오늘 흥미롭습니다. 펠라톤이 어저께 이제 20% 떨어졌습니다. 이것도요. 근데 오늘 이제 나름 5% 반등했는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비욘세 아시잖아요. 네, 비욘세 아시잖아요. 비욘세가 이제 펠라톤이랑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연 계약을 맺으면서 딱 이런 거죠. 그 비욘세 전용 클래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욘세가 추는 뭐 춤, 뭐 I'm a single lady 이런 거 좀 가르치는 건가요? 그런 것도 하겠죠. 그럼 비욘세 클래스라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전에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농담삼아 말씀은 나이대들이 있어갖고 나이들이 다양하다는 거죠. 예전에 달리 파트너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제니퍼 로페즈는 또 중간 나이대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고 이제 전 세대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대가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패널 때까지 말씀드렸고 문제는 이제 이런 다우지수의 반등, 그래서 직콕주가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월요일날 13만 명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들 계속 가기가 그렇게 변수가 많을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바이든 시대 이후에 어제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는 오늘까지 해서는 좀 파이자의 백신 이런 것들을 호재만 있는데 악재가 별로 반영되고 왔는데 제일 큰 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만 명. 불과 2주일 전에 그 7만 명이었어요. 6, 7만 명, 4만 명까지 떨어졌고 10만 명 나온다 믿지도 않았거든요. 13만 명인데 이제 정말 무서운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당선자죠. 당선자가 지금 그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위 자문단과하고 이제 그 특별팀을 구성해서 임명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미시간 대학교 전염병 연구소장이 여기 자문역에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임명이 됐어요. 네. 했는데 CNN의 앤더슨 쿠퍼 아시잖아요. 네. 뭐 유명한 분인데 여기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 사람인데 오늘 주인공이에요. 앤더슨 쿠퍼를 많이 아실 텐데요. 마이클 오스터 홀름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음 주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만 명 돌파해도 말도 안 돼요. 20만 명 돌파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정확히 제가 이제 약간 이것도 좀 약간 의역을 해서 쓴 표현이 되겠고요. 이게 일간 20만 명이라는 거죠? 하루에. 예. 저기 보면 It will not surprise me 이런 말이더라고요. 놀라지 않을 거다. 20만 명 해야 되겠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있죠. 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안 가겠지만 안 가야 되겠지만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잠재적인 악재는 늘 말씀 반영이 안 된 것들도 넘쳐난다는 것들. 그래서 너무 시장이 또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우려할 것도 없지만 지금은 우려되는 거는 너무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저 정도까지 많이 늘어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보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아까 외신에서도 보잉 소식을 전했었는데 10월 737 맥스 주문분이 추가적으로 좀 취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근데 추가 취소되고 이제 새로운 뉴오더가 신규 수주가 없었다 이런 건 뭐 늘 뉴스인데 지금 근데도 올랐죠.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가 빠르면 다음 주 허가될 수 있다는 게 일부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앞서 이제 비욘세는 그 일반 금융 뉴스가 아니라 쉽게 해서 연예 매체에서 단독이 들어간 거거든요. 단독 뉴스인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너무 좀 노출이 심해서 제가 반 자른 건데 그 워낙 원문은 이제 노출이 심한 사진이 또 좋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좋아하지만 방송에서는 적정이 안 해서 했는데 오늘 이것도 항공산업 전문 매체인 심플 플라잉에서 보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FAA에서 그 국장이 내부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은 거를 소스를 갖고 썼어요. 그래서 이 심플 플라잉에서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날짜를 또 적시해 갖고 그 11월 18일 다음 주에 빠르면 이게 허가 날 거라는 얘기예요. 아래에 나와 있네요. November 18. 네, 그 18th라고 딱 찍어놨거든요. 지금요. 회사에서는 자세한 논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빠른 운항 재개를 기대한다는 정도는 계속 멘트를 하고 얘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보잉이 운항이 재개되면 그동안의 수주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고요. 현금 흐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신 운항도 재개하고 그러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주가가 얼마나 회복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하겠지만 기억하실 거는 이게 420~30달러에서 떨어진 가격이다. 그리고 어찌됐건 팬데믹이 어떻게 됐건 간에 전 세계에서 이런 민간 항공기 있죠. 중대형급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2개밖에 없습니다. 보잉이랑 에어버스죠. 에어버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 보잉도 언제나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이 There's one more thing이라고 하면서 하나 더 발표할 게 있다. 그리고 오늘 자체 개발한 칩이죠. M1을 탑재한 맥북 시리즈를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애플도 이제 그 사실 다우지수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끌어내리는 요인, 마이크로소프트 포함되어 있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 세일즈포스도 끌어내리는 요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다우지수가 올라간 거는 보잉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하나 덧붙이겠고요.
애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기대가 됐던 거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죠. 이게 인텔에서 쓰던 칩을 이제 안 쓰고 자체 칩 M1이라고 이제 명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맥 시리즈에 들어서 M이라고 썼을 텐데 그 맥 시리즈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의 제품군에 해당되죠.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에 네. 해당되는데요. 인텔 칩이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뭐 엔트리 레벨의 맥 미니 이제 소만 사각형에 갖고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거가 이제 $699면 가격도 상당히 좋고 네. 딱 보면 저도 하나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엔트리 레벨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무선으로 충전했을 때 쓴 배터리 썼을 때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노트북이 그렇게 쓰는지 저는 제가 쓰는 노트북 절대 안 그러는데 처음 샀을 때부터 17시간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네네. 그 사용 시간하고 뭐 그게 뭐 3배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해보면 네, 2배 정확히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웹 하더라고요. 브라우징 물론 거의 영상을 많이 보면 안 되겠지만 웹 브라우징이 17시간을 쓴다는 거거든요. 동영상 재생만 하면 네. 20시간까지도 쓸 수가 있대요. 대박이네.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자체 칩에 대한 기대감이 됐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오늘 크게 흥미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IT 주식이 다 약하잖아요. 네.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또 애플 경우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맥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향후 맞습니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특징주로 오늘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확인해주면 얼타라고 이제 어제 화장품 유통망이 되겠는데요. 미국 전역에 있는 타겟 점포 내 수백 개의 매장에 그 스킨케어 섹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호재로 활용됐고요. 일라릴리는 코로나 치료제 그 항체 치료제죠. 이게 이제 긴급 사용 허가 났다면서 올라갔고요. 비욘드 미트에서는 오늘 그 파이퍼 샌들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지만 실적 쇼크가 나왔거든요. 예상 흑자나 생각했는데 적자 나왔기 때문에 주가 좀 제법 떨어졌고요.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제활동 재개주거든요. 갭 이런 거 마찬가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금을 올리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한편 이제 어제부터 계속 떨어진 것들인데요. 스퀘어 오늘도 한 7%, 또 6, 7% 떨어졌는데요. 스퀘어도 마찬가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펠라톤도 그리고 텔레닥이 어저께 급락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큰 재미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소위 직국주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네. 약간 스퀘어는 성격이 다르죠. 이런 것들이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의견이 많이 올라가는 쪽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많다는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특징주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IT 강했던 주들이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추세가 영원히 가지는 않다는 거다. 다만 한쪽에 쏠렸기 때문에 어떤 로테이션 정도? 이게 스몰 로테이션이 될지 그레이트 로테이션 해갖고 뭐 6개월 1년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US 뱅크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여전히 장기적으로 토픽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을 거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최소한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인베스트의 그 린즈 벨도 엄청 유명한 투자 전략가인데요. 직국주들의 선호도는 당분간 하락할 거라는 얘기죠.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지만 당분간 시장 대비 부진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에포츠 인베스터도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요. 기술주 성장은 지속된다는 얘기죠. 다만 가치주와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로테이션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기업들의 투자도 늘리고 금리도 상승하면 밸류 투자, 그러니까 말씀하면 밸류 경기 민감주를 좀 늘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본다면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거죠. 성장주랑 가치주가 개념이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요. 어렵게 생각하셔야 고 주식을 딱 보면 어떤 건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자 가치주의 대표 주식을 아마 표를 정리해봤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성장주. 성장주의 네. 대표 주자인데 흥미로운 건 이번 올해 성장주가 오른쪽의 수치는 작년 말의 PR이에요. 예상 12개월 예상 실제 PR이고요. 네. 왼쪽은 가운데가 지금 현재인데 작년보다 지금이 다 올랐습니다. 예, 아마존 같은 경우 68에서 71, 애플 같은 경우는 21배에서 30배니까 많이 네. 올랐죠. 그러니까 평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인데요. 가치주 보시면 벅시 에스웨이, 존슨앤존슨, JP모건 이런 것들인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디즈니만
주가가 좀 많이 실적이 안 좋아졌기 네. 때문에 디즈니만 지금 그랬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리스트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필요하신 분 화면 캡처 뜨시면 되겠는데요. 네. 러셀 1000 중에서요. 가치 중에 월가가 80% 이상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목표가 대비 성장성이 상승률이 높은 주식을 한 20개를 했는데 쭉 보여드리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30%도 있고 40%도 다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쉽게 말씀드리면 ETF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겁니다. ETF. 여러 가지를 모아서. 예. 그래서 가치는 밸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VA에서 A를 뺀 거 있습니다. VLU이요. 네, 이게 VLU. 이게 가치주입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가치주 ETF가 되겠고요. 아니면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비슷한 거가 퀄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성격인데요. QUAL입니다, 지금요. 네. 퀄러티에 거의 비슷한 그가 스펠링. 많이 오르기도 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파이 대표적인 게 S&P 500인데 거의 V자만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스파이 B도 있겠고요. 어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러셀 1000의 대표 ETF는 IWT가 되겠는데요. IWT. 예, 어떤 분들은 ETF 싫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또 제가 만나보면 있거든요. 딱 하나 주식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가치주 네, 거기다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집중하시면 네. 안 들으시면 후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가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가치주의 대표적 은행주 이런 것들은 산업재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철도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주도 한 30-40% 들어가 있어요. 애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버크셔 SI입니다, 지금. 버크셔 SI. 그래서 지금 버크셔 SI를 탑픽 오브 탑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버크셔 SI가 사상체육과에 바로 직전에 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편한 가치주다. 종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양한 주식을 담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영영 전문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